그래서 여기는 지금 어느 정도 안 보셨을 테니까 그거 감안하고 좀 천천히 설명을 진행할게요. 그래서 뉴런은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여기서 뉴런이 왜 나왔는지 알겠다 손. 모르겠다 손. 손을 좀 자유롭게 들어주세요. 그래야 약간 이게 파악이 됩니다. 알겠다 손. 네, 모르겠다 손. 들어요. 왜? 전 좀 중간 단계로 가고 싶어요. 아 그래요? 애매하게 약간 이렇게 약간 느낌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전까지 왜 X1 프로그램이라고 있었잖아요. 아까 약간 드립하게 설명드렸죠. X1이 뭐예요? EP 1일 때 XY 게이트는 0이고요 1 이렇게 됩니다. 표시하면 뭐 1, 1, 0,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얘를 선형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선 하나만 그어가지고 얘를 나눠야 되는데 직선을 그어서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방법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배웠던 건데 비선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차원을 높게 봐서 얘를 3차원으로 옮겨준 다음에 3차원을 위에 있는 걸 이렇게 주고 그 아래에다가 1을 이렇게 두면 이해돼요? 격자가 이렇게 있는데 0, 0, 1, 1이면 이렇게 나누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죠? 차원을 그렇게 확장을 해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할 때 쓰는 게 이거다. 그래서 이게 됐더니 뭐가 돼요? 그 전에 안 풀렸던 그런 비선형적인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아까 그런 거 뭐 있어요? NLP 다음에 고양이, 강아지 이렇게 가르기 그런 것들이 되니까 뭐예요? 안 풀리던 문제가 풀리니까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이게 도입된 게 뭐예요? 딥 뉴럴 넷 뇌 신경망 거를 깊게 여러 겹으로 쌓아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됩니다. 이거 혹시 수능 때 생명 선택했던 분 없어요? 다 뭐였어요? 저는 물지 했거든요. 물지. 저도 물지요. 저도 물지였어요. 물었어 남자는. 아무튼 뭐 이런 거 있어. 막 그 통합과학 때 이런 거 배우잖아. 이 전이 이렇게 막 이렇게 됐다 막 이렇게 되는 거. 기억이 나나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아무튼 이걸 따라했다. 그래서 이쪽에서 노드가 있고 커넥션이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원은 노드. 자 중요한 거고 노드 선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쉽게 표현해서 얘네가 입력이 들어와서 전기로 얘를 막 때려요. 근데 얘가 버티다가 나 이건 못 참지 하면 얘가 이제 다른 데 입력을 줘요. 그렇죠? 그럼 얘는 또 뭐가 돼요? 다른 입력을 이렇게 주니까 얘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얘도 막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하다가 이건 못 참지 하고 이렇게 뱉어요. 신호를. 그럼 어떻게 돼요? 얘는 좀 잘 참는 애야. 이건 참지 하면서 안 줘. 다른 연결이 안 돼. 근데 얘는 이건 못 참지 하면서 이제 연결을 줘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뉴럴 넷이다. 이해돼요? 네.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뭐냐? 아까 이건 못 참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참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그러니까 이 노드가 활성이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게 활성화 함수예요. 그래서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돼서 하는 부분은 선형성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뭐라 그랬어? 선형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딥 뉴럴 넷을 사용해서 비선형으로 풀었다 그랬죠. 생각해봐. 여기에는 선형성이 있어요. 유지가 돼요. 근데 뭔가를 여기서 줘서 선형성이 없어졌네. 그래서 선형성이 아닌 거를 풀 수 있네. 넌 리니어 프로블럼을 우리가 풀 수 있게 됐다면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이 넌 리니어겠죠. 그죠? 그거예요. 그래서 난 다양하게 나올 겁니다. 뭐 시그모이드 나올 거고 레로 나올 거고. 이것만 들어도 돼요. 익스페이지라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닛 스텝이라는 게 첫 번째로 나왔죠. 유닛 스텝은 뭐냐? 네. 이거예요.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x 뭘 1일 때 아니면
x 0일 때 이거면 1, 이거면 0. 그래프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유닛 스텝. 얘는 선형성이 아니잖아요. 얘를 넣어서 했더니 해결이 됐다. 그래서 뭔가 되게 그 약간 그 재밌는 예시를 여기로 하나 줘요. 내가 뒤통수를 때릴지 손바닥을 때릴지 그거에서 정색을 한다 안 한다로 결정이 되는데, 뒤통수 맞는 거면 좀 살짝 때려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손바닥 하이파이브 하는 정도로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데로 때렸을 때 손바닥은 좀 때릴만 하고 머리는 때리면 안 되겠죠. 얘는 좀 크게 반응해야 되고 얘에 대해서는 얘는 좀 작게 반응해도 될 겁니다. 그래서 막 예시가 나와 있어요. 뒤통수에 받은 자극이요. 뭐로 하겠어요? 인풋, 인 헤드. 얘는 뭐겠어? 인풋, 인 핸드. 이렇게 되겠죠? 뭐 이렇게 이해가 돼요? 핸드 인풋이 그다음에 머리 인풋, 얘 손 인풋. 이해되죠? 이러면 정색 안 함. 이러면 함. 머리 때리면 정색 함.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학습시키고 싶어요. 이해돼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적절한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바이어스를 도입합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게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어디를 때렸던지 간에 양수가 나오게 되고, 요거는 좀 개수를 코에피션트를 낮게 줘서 어느 정도보다 높으면 여기로 오고 1 정도면 이쪽으로 음수 방향으로 빠지게 하면 되겠죠.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this linear problem을 우리가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는데, 그러면 그냥 얘가 아래쪽에 있는 애가 그냥 양수예요. 0이고 1이라고 해봅시다. 입력이 인풋이. 근데 여기에 곱해지는 그 웨이트가 0.1이라고 해서 1 곱하기 0.1은 더해서 0.1이죠. 유닛 스텝 기반으로 크죠? 그러면 어떻게 돼? 정색을 한다예요? 안 한다가 돼요? 한다죠? 그럼 이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럼 뭘 해야겠어요? 적당한 결과를 여기서 빼야겠죠. 그렇죠? 그걸 우리가 바이어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적절한 그 바이어스 상황이 있죠. 한번 숫자로 봤을 때 이해가 돼요? 설명 좀 해드릴게요. 바이어스를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기에 개수를 1이라고 하고 여기 개수를 0.1이라고 해볼게요. 바이어스를 0.5 정도로 잡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1이 들어왔어요. 1이 들어오면 1 빼기 0.5니까 무조건 뭐가 되든 하나겠죠? 얘가 1이 들어왔어요. 0.1 되면 0.1 빼기 0.5죠. 그러면 음수니까 정색이 안 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10이 들어왔어. 그러면 1이죠. 1 빼기 0.5에서 0.5. 이거 한다 맞죠? 이러면 풀리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웨이트랑 바이어스 요거를 이 연결에다 줄 거예요. 뭐겠어요? 이것도 행렬이죠. 여기에서 들어오는 거 웨이트 1, 웨이트 2 플러스 바이어스. 요게 이제 여기 들어가는 인풋 정보가 되겠다. 이해돼요? 요걸 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난 리니어 프로그램을 풀겠다는 거. 이해되죠? 약간 질문 있을까요? 네, 지나갈게요. 그래서 뭐 당연한 소리 있죠. 웨이트랑 바이어스를 잘 정하면 우리는 원하는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설명을 잘 하시네요. 감탄을 했어요. 저걸 처음에 읽을 때.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쵸, 아까 얘기한 거죠. 이압 입력 이거는 못 참지. 내보내 입력 이거는 참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쭉 해나가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얘가 되죠. 이거를 여러 개를 쌓은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말하는 딥 뉴럴 넷이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웨이트 세트가 노드의 역할을 결정한다는 거, 이것도 이해되죠? 어떤 애는 헤드에 대한 인풋을 되게 웨이트로 많이 받아서 이쪽은 되게 헤드 인풋을 되게 중요하게 처리할 거예요. 근데 이쪽은 헤드 인풋을 안 받는 대신에 핸드 인풋을 되게 많이 처리해요. 왜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데이터가 되게 러우한 값이 올 거거든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하는데 어느 정도 관계는 있는데 그게 애매할 때 아까 말했던 개나 고양이 같은 거는 이미지에 입력 그게 관계는 있죠. 근데 그게 룰 베이스로 되지는 않죠. 관계는 있지만 룰 베이스가 아닌 것. 논리니어 프로블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거는 수영을 인식하게 만들고 어떤 거는 꼬리, 어떤 거는 귀 이런 걸 인식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이걸로 도그냐 캣이냐 그걸 결정하겠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래서 인풋 레이어, 인풋에 있는 레이어입니다. 히든 레이어, 중간에 있는 레이어예요. 아웃풋 레이어, 수용풀. 직관적이죠?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라고 됩니다. 완전 연결 레이어. 이해되죠? 그냥 이름 그대로예요. 그래서 뭐 비선형 액티베이션, 그렇죠?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서 못 참지를 결정하는 게 액티베이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비선형으로 한다는 거고. 약간 이제 거의 대부분 다루는 내용이라 할 텐데 만약에 이게 비선형이 아니라 그냥 인풋 y는 x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없다면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액티베이션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인데 자, 여기에 되는 게 그러면 이거는 뭐로 계산이 돼요? 어떤 입력 A 행렬에 대해서 W를 해주고요. 여기에 행렬 B를 해줄 겁니다. 뭐 트랜스포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는 뭐 이해되죠? 뭐가 됐는지. 그래서 뭐 말하자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설명하는 거의 기본적인 이 딥러닝에서의 언어가 지금 아이디어는 이거지만 우리가 수학적으로 수식을 쓰고 프로그램을 구현을 하려면 이게 엄밀하게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여기서 사용하는 언어가 리니어 알제브라라서 제가 리니어 알제브를 그렇게 강조하고 여러분들 배우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5강까지 하셨으면 이쪽에서 나올 앞으로의 설명 내용은 웬만하면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뒤에 혹시라도 나올 때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남은 6, 7, 8 이런 거 할 겁니다. 잘 따라와 주실게요. 그럼 이거 리니어죠? 더하는 거 다 리니어리티가 유지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냥 이거에 대해서 리니어를 해요. 그러면 리니어니까 쭉 그거죠. 근데 우리가 뭐 배웠어요? 그 리니어 맵인 T랑 U에 대해서 엄마 왜 이러는 거야? T 연결에 대해서 만약에 그냥 여기 설명을 할게요. 얘를 R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차원이 n인 정사각 승렬이고요. 유도 이거로 해요. 요거 곱한 거는 여기 곱한 행렬 변화 W라고 할게요. W도 이거죠. 이해되나요? 그럼 뭐야? 요거에 대해서 귀납적으로 여기에 적용을 하면 W에서 W1, W2를 한 이 어떤 n에 이게 n개를 이제 다 곱한 이 결과도
다 뭐겠어요? 여기에 속하겠죠. 그럼 뭐가 돼? 다 선형성이죠. 그렇죠? 그럼 선형성으로 풀 수 없는 걸 위해서 우리가 이걸 구현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곱하기만 한다면 리니어리티를 없앨 수가 없어서 논 리니어 프로그램을 못 풉니다. 그러면 그래서 중간에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는 거예요.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 왜 넣는지 이해됐어요? 네. 그렇고요. 뒤에도 종종 나올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를 쭉 천천히 훑으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왜 되는지를 설명해 드리는 게 제 목표예요. 이렇게 되고 함수라는 거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맵핑 시키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때리고 다시 그거를 맵핑하고 바이어스 더하고 논리니어 때리고 결국에는 함수죠. 이해되죠? 그러면 뭐 그런 게 되겠죠. 여기 인풋이 그냥 매트릭스로 나와서 스칼라 값으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스칼라로 가서 얘를 이렇게 두두두두두 한 다음에 매트릭스로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매트릭스 이렇게 되겠죠. 다 가능합니다. 근데 뭐 스칼라에서 스칼라로 가는 경우는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없을 수도 있을 거고 스칼라에서 스칼라 가는 경우도 예측할 수 있죠. 왜냐면 주가 예측 같은 거 했을 때 지금 포지션이 여기네. 근데 그게 다음에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거. 그러면 스칼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가 이해되나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함수가 많이 얘기해요. 함수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정해주면 요 최적의 함수를 찾을 수 있다. 결국에는 이 딥 뉴럴 넷이라는 게 함수인데 그거를 찾기 위한 최적의 함수를 찾는 게 이제 우리가 찾기 위한 모델의 훈련이다. 모델 트레이닝이 최적의 함수라는 거죠. 그렇죠? 모델 트레이닝이 최적의 함수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여기서 만들라 그랬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해봤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선형회귀까지 하면 딱 될 듯해요. 왜냐면 사실 선형회귀는 딥러닝 기법은 아니에요. 그냥 머신러닝인데 근데 이게 모든 그 머신러닝 MLDL의 챕터에서 다 소개가 되는 이유는 얘 학습 원리가 우리가 딥러닝에서 다 로스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랑 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회귀를 해볼 건데 뭐 선형은 이제 이걸 보기보다는 그냥 여기서 이제 칠판에 찍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봅시다. 점이 땅땅땅땅 뭐 이렇게 이따 칠게요. 데이터 찍어보면 뭐 갑자기 막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뭔가 약간 그림은 보이죠? 뭔가 이러면 되나? 여기 지우개 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 그쵸? 근데 사실은 2차원인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게 5차원이면 우리가 못하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거는 리니어 함볼로 되잖아요. 그죠? 이걸 어떻게 잘 하면 이게 되는데 이걸 하고 싶은 거야. 그쵸? 네, 5차원의 경우는 우리 컴퓨터를 써야 돼. 컴퓨터를 하려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를 입력을 줘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뭐 n 차원에서의 성립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면 얘를 이걸로 확장했을 때도 얘가 이거면 다 되니까 우리는 이걸 찾자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 유한 차원에서의 그 원소 벡터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하나의
리니어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요게 이제 선형회계예요. 선형회계 요약하면 뭐예요? 이거 선교 이해됐어요? 오케이. 어떻게 끝나 봅시다. 자, 요거 일단은 선을 아무거나 하나 그을 거예요. 막 그으면 이렇게 했죠. 그쵸? 그리고 막 또 그을 거야. 이렇게. 그쵸? 우리가 봤을 때 이 선보다는 얘가 좀 더 적절하겠죠. 근데 이 적절한 거를 왜 적절한지 이거를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컴퓨터로 구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점이랑 네. 직선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 거지? 그쵸? 아 내일 써먹구나. 얘에 관해서 얘는 이만큼이고요. 얘는 이만큼이고요. 내일 아침에 안 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까울수록 원거보다 성능이 이제 이펙트니스가 높다 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펙트니스가 낮다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이 거리를 로스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럼 로스를 어떤 방식으로든 수식적으로 점 하나 케이스인 A에 대해서 우리 선인 라인에 대해서 요것과 요것을 합쳐서 선을 뭐라 하죠? 앤서라고 하면 되나?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요 로스가 well defined 되면 그러면 우리는 로스를 구할 수 있을 거고 로스는 아마도 썸이겠죠? 그죠? 이거를 구하고 나면 얘에 대한 함수를 결국에는 A라는 거는 뭐 KX 플러스 U로 표현이 되겠죠? 요거를 해서 K와 U를 잘 조절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요것을 만들어낼 겁니다.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봐야 되는데 그럼 얘를 조금씩 옮겨보면 되겠죠? 그쵸? 그것도 이게 높아지는 방향으로 다시 말해서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 코이피션트들을 이동시킨다면 우리는 최적의 해인 요거를 구할 수 있겠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뭐가 돼요? 어떤 펑션을 잡고 로스를 해서 로스에 맞는 방식으로 현미분을 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깎아서 두 번째 이걸 만들면 요거를 n번 진행한다면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최적의 옵티멀 펑션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요 그림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볼 게 뭐가 있겠어요? 요거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면 될 거고요. 요걸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면 될 거고요. 요걸 어떻게 찾고 얘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한다면 요 세 과정을 통해서 요게 나오겠죠. 이게 리니어 리그레션의 과정입니다. 하나 더 뭐 얘를 어떻게 처음에 소개할지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뭐겠지? 잠깐 나중에 다뤄지긴 할 건데 얘는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씩 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 하고 오늘 끝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로스라는 점과 선의 거리를 이제 정의를 해야겠죠. L1 로스가 있고 L2 로스가 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적용 가능할 거고요. 책 페이지로는 뭐라고 적어? 다음 주에 3시간 해도 48페이지 오시면 됩니다. 네, 이해돼요?
제가 알기로 L1이거든요. 그 절대값 사용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보이지 않아가지고. 근데 절대값을 사용하면 그러면 거리가 같은 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이쪽으로 이해돼요? 여기는 이 절대값이 같은 선들이잖아요. 그렇죠? 얘가 같겠죠. 얘는 유클리디안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점과 같은 거리를 가지는 선들은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방식으로 정의를 해서 이거를 하면 썸하고 로스는 거리 함수 그 디스턴스가 할게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될 건데 디스턴스에 샤는 함수 그 다음에 점 위치 C 하나 이거를 이 K겠죠? N 그렇죠? 그러면 점 하나에 대한 거리가 있는데 거리를 N번 해서 전체 점 집합 C랑 F간의 로스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돼요? 뭐 수적으로 표현하면 뭐 C, K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이해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될 게 로스 함수고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됐는지 계산 과정을 알고 있죠. 얘에 대해서 우리는 그 미적투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편미분. 그냥 미분을 때리다 합시다. 미분을. 그러면 이게 이제 뭐 사실 이제 뒤쪽 그 렉처 2는 제가 읽어보라고 과제로 내릴 거니까 지금은 브리프하게 보기만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진압점. 네, 경사 합용법이라고 그래요. 뭘 구하는 거냐면 저런 여기서 여기 이 이거를 합시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와야겠죠. 여기 있어요. 이쪽으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슬로프가 있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해돼요? 여기서의 이 슬로프의 값은 여기는 뭐야? 아까 우리가 구했던 C 안에 속해 있는 원소 요거죠. 요거에 대한 요 슬로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구하는 거는 L을 낮춰야 되죠. 그렇죠? 네, L은 뭐에 따르냐면 바이 개수인 K와 U 이거에 따르겠죠. 여기선 아마 AX 플러스 B니까 A랑 B에 따른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면 A가 L에 미치는 영향, 그렇죠? 그러면 A에 대한 기울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평균분 때리면 그렇게 됩니다. 일단 경사가 이 미분을 통해서 결정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왜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상식선에서 아는 거는 이 분은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나타내 주잖아요. 기울기는 이쪽이죠. 그렇죠? 이쪽으로 상승하죠. 여기서 내려간다고 하면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B도 L에 관여를 하죠. 그죠? 이거의 기울기 둘은 각각 우리가 가야 되는 경사의 반대 방향을 나타내는 거 이해되세요? 그죠? 여기서 나는 여기로 가고 싶어. 여기로 가고 싶은데 경사는 이쪽이야. 그럼 경사가 이쪽을 향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 편미분 값을
구해서 적절하게 반대로 이렇게 가지면 되겠네.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 값을 구해서 경사가 여기일 때 여기를 반대로 요만큼 가주면 여기보다 여기가 낫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계산해서 쓴 fn을 fn 플러스 1로 더 낮게 하는 거를 구현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경사를 반대로 따라가서 요거를 구하고 또 한 번 해서 요거를 구하고 하면 이제 좋아지겠죠? 별첨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이만큼 갈지 아니면 이만큼 갈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러닝 레이치라는 거를 통해서 구하는데 러닝 레이치는 보통 뭐지? 알파로 쓰나? 알파로 쓰네요. 그러면 요거에 알파를 곱해서 원래 있던 a에다가 빼주면 이해가 돼요? 이 값이 이 x축이 a고 여기가 플러스일 때 L이 이쪽에 향하는 반대 방향으로 빼주면 더 좋은 어떤 위치 A1에서 A2로 결정이 되겠죠. 요런 절차를 적절하게 내려갔을 때까지 N번 해준다. 그러면 네가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어하는 요 F 옵티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경사하강법의 원리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배울 예고편 이제 거의 끝나고요. 여기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여기 걸리면 어떡하지?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함수가 다시 적어볼게요.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나요? 경사하강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되죠?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있다 합시다. 이런 무시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쭈쭈쭈 가다가 여기서 멈추겠죠. 그쵸? 왜? 기울기가 0이니까 알파에다가 0 곱해서 a 값을 업데이트하고 b 값을 업데이트하면 뭐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선형적으로 하니까 또 행렬로 이렇게 되겠죠. 알파 곱하고 여기서 뭐 되겠어요? 알파 곱하는 편미분 b에 대한 편미분 그리고 편미분 a에 대한 편미분 로스. 이해되나요? 아까 요거하고 요거 한 거를 한 번에 행렬식으로 숫자 여러 개를 표현해서 쭉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게 한둘이 아닐 거거든. 차원이 n 차원이면 이게 n 플러스 1이겠죠. 왜 n 플러스 1이야? b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구하다가 갈 건데 여기서 멈추겠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전략이 가능해요? 시작 위치를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도 해보고 여기서도 해보고 랜덤으로 떨어뜨려서 어쩌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이런 방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은 이쪽에서 가다가 가는 방향 좀 주의해서 윙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뭔가 되게 이게 수식으로 구현이 되나 싶은데 구현이 됩니다. 왜? 완성이잖아요. 모멘텀이라는 거를 추가해서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법들을 합치고 합쳐서 나중에 요약하자면 결국에는 옵티마이저죠. 지금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니까 아담이라는 놈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웬만하면 다 얘로 쓰더라. 예고편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어떻게 최적화가 되는지,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되는지, 옵티마이제이션 어떻게 돼요? 그레디엔트가 뭐였어요? 요거 현미분을 때려서 조금씩 알파는 보통 0.000 뭐 이런 거 0.1 5승 이런 거 씁니다. 해서 째깐 한 100만 번 하면 이쪽으로 가겠다. 이게 뭐야? F에 대한 최적의 끝.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들이 경사하강법 나오는 54쪽까지 했고요. 네, 다음에 이제 경사하강법 쪽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로는 챕터 2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대도 과제 따로 드릴게요. 그래서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자, 여기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